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던 시모가 똑같은 대우를 받고도 역지사지가 안 되길래 팩트로 역지사지를 해주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역지사지는 마음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인 거 아닐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에 접어드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며느리는 다시요. 며느리인 저를 부려먹기 좋아하던 시어머니가 자기 딸은 그렇게 못하겠는지 요즘 한숨만 쉬십니다. 머리가 안 좋은 양반들은 역지사지가 잘 안 된다는데 저희 시댁을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저랑 남편은 결혼할 때 양가에서 하나도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 힘으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도 있었지만 친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첫째고 밑으로 줄줄이 남동생만 3명인데 어떻게 뭘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시댁에서도 안 받고 저희도 안 해드리는 걸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어른들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마음을 좋게 먹어도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도 하는가 봅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장가를 가니까 걔네들이랑 저희를 비교하더군요. 누구는 차를 한 대 뽑았다더라. 누구는 좋은 가구를 들였다더라. 여러 이야기를 듣고 오니까 점점 저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아파트 얻을 돈만큼은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너 때문에 좋은 기회 날렸다고 하질 않나. 자기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못해도 남들한테 꿀리지는 않게 해주고 싶다고 하질 않나. 완전히 제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말들만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남편이 그런 말을 해도 조금 참고 넘겼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시어머니까지 번져서 두 모자가 저를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친정에 말할 순 없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남동생들 뒷바라지하는 부모님 등에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 대신 시어머니랑 남편이 다른 소리 못할 만큼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시댁에 가서 청소며 집안일을 도와드리려고 했고, 시어머니랑 아가씨 생일 때는 깔끔하고 예쁜 옷 한 벌씩은 사 입을 수 있는 돈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벌긴 해도 그건 다 남편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띠 졸라매고 아낀 돈으로 시댁에 좋은 것들만 선물했습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성실하게 시댁에 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시어머니는 이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성의를 보이고 잘하려고 하면 그 마음을 예쁘게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딱 반대였습니다. 제가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한 번도 말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완전 종으로 생각을 했는지 평일에도 저를 불러서 시댁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형광등 갈기부터 이불 빨래 밑반찬 만드는 것까지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면서 은근히 떠보는 듯한 말로 일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회사 퇴근하고 오면 몸이 녹초가 되는데 거기까지 해주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가서 하자고 한 적도 많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가서 해준 일만 해도 중고차 한 대 값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을 고맙단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도 못하면 우리 아들은 진짜 손해보는 결혼을 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신우가 8년 동안 연애하던 사람하고 안 좋게 헤어진 거예요. 원래는 결혼을 언제 하냐 마냐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시어머니가 그 집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아가씨는 악기 전공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남자는 변변치 않은 회사를 다닌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상대 측도 알았는지 그런 대접받고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우리 신우 일주일 내내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래 저희 남편도 걱정이 많았죠. 시어머니는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저희한테 술을 좀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남편은 자기 연락처에서 가장 잘생기고 조건도 좋은 대학 동기에게 소개팅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대학을 나와서 동기를 잘 아는데 그 집 아버지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람도 착하고 있는 집안 자식이지만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아 주변 평도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마음에는 들겠으나 그쪽 집안에서 이쪽을 좋아할까 하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울고불고 죽겠다는데 아가씨를 달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다행히 소개팅은 잘 되었고 둘은 급하게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아가씨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사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그쪽 집에선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10억 넘는 곳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결혼할 때랑은 너무 다른 조건에서 시작하니까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동기가 시댁에 올 때마다 거의 왕자님 떠받들듯 대접을 했고 맨날 씨암탉에 대게에 맛있는 음식들만 갖다 바쳤고요. 저희 남편은 그런 동기가 부러운지 입이 쭉 튀어나와서는 저에게 괜히 투정을 부렸습니다. 자기는 처가에 가도 저런 대접 받지도 못하는데 쟤는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모르겠다고 삐죽댔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은 친정 가는 거 싫어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일을 하시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주말에 한 번씩 맛있는 거 해주겠다며 놀러 오라고 하면 골프 치러 간다, 등산 간다 하면서 지가 다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니까 좀 짜증났습니다. 지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우씨 입을 때려버리고 싶었다니까요. 동기가 가고 나면 시댁 식구들은 셋이 둘러앉아서 마치 저 들으라는 듯 동기네 집안 이야기를 했어요. 사돈네가 어찌나 결혼에 진심인지 자기네가 미안해 죽겠다. 똥차 가니까 벤처 온다는 말이 진짜다. 이제 우리 딸 팔자 필 일만 남았다고 깔깔거리면서 웃어대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시킬 때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딸이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집에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원래 부잣집에서는 결혼할 때 사돈네 식구들한테까지 뭘 해주지 않냐면서 자기한테 떨어질 콩고물까지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기브 앤 테이크지. 저는 이 집 식구들 너무 김칫국 마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나서 점점 두 집안의 격차만큼 삐그덕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우 시댁 쪽에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해주니까 아가씨도 그 집에 들어가서 눈치가 좀 보였나 봐요. 시댁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를 불러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동기를 통해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거의 그 집 식모처럼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혼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음식 하나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딸이 그런 취급 당하는 게 싫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손 걷어붙이고 나선 거죠. 만약에 동기네 시댁이 제가 모르는 곳이었으면 아마 저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쩐지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온몸에 파스를 붙인 채로 곡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운동을 좀 격하게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지만 신우네 시댁 식모를 살고 온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역으로 돈 없는 집안이라고 굽심대고 살면 저에게 덜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딸도 시댁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 역지사지가 되는 사람이라면 자기 딸보다는 100배 나은 제게는 함부로 하지 않고 잘해줄 줄 알았는데 개뿔이나 사람이 쉽게 안 변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그런 눈칫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더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집안에 가서 일을 해주는 동안 허리며 어깨며 나만 하는 곳이 없다 보니 도수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았나 보죠? 돈을 더 내놓으라고 아주 뻔뻔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이사가 코앞이라 사정이 안 되어서 못 드리겠다. 이번만 아가씨한테 좀 받아서 가시면 안 되겠냐 하고 묻자 능력도 없는 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험이 건강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다면서 쌍욕을 하셨습니다. 자기 딸 일 못하는 거 도와주다가 그 지경이 된 거면 거기서 받아야지. 왜 나한테 지랄인지. 진짜 시어머니 면전에서 쌍욕 날릴 뻔했네요. 저도 3, 4년 결혼 생활을 하니까 이딴 꼬라지를 받아주는 게 점점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하늘도 이런 악한 인간은 심판하고 싶으셨는지 그 즈음에 갑자기 신우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댁에서 일을 해주면서 시어머니도 제 분에 못 이겼는지 인상을 몇 번 썼었나 봐요. 그러니 사돈이 좋게 볼 리가 없었는데 신우가 자기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 것에 취해 몰래 돈을 흥청망청 쓰니까 거기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해간 돈은 1억도 안 되는데 그 집에서 명품과 비싼 옷, 액세서리, 화장품들을 사들인 게 1억이 넘었나 봐요.
남편한테 말이라도 하고 샀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무 말도 없이 카드값만 날아오게 만드니까 그쪽에서도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저희 신우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한테 결혼하면 우리 둘 공동재산인데 그것도 못 쓰게 하냐? 우리 엄마가 와서 집안일까지 도와주는데 이렇게 쪼잔하게 나올 거냐고 해버렸대요. 근데 그게 시댁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고 완전히 나가리가 되어버린 거죠. 신우는 남편하고 싸워서 오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공들인 결혼이 파토가 날 것 같으니까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언제는 좋아 죽겠다는 사돈은 완전히 쌍놈의 집안, 물고 빨던 사위는 개놈의 새끼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네가 뭐가 꿀려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아파트나 우리가 해갔던 살림이나 거기서 거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받으라고 일부러 에이, 아가씨는 1억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어디다가 비비려고 해요. 그 집에서 10배 넘게 손해를 본 거죠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안다고 까부냐면서 딸 시집 보냈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된 거지, 집 한 채 해줬다고 아주 유세를 부리는 게 정상이냐고 더 열을 내더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생각 좀 하라고 속에 있던 말을 꺼내서 팩트로 날렸습니다. 그쵸, 그깟집이 뭐라고 그렇게 생색을 낼까요? 근데 저는 집도 안 해주면서 시녀 부리듯 부리는 게 당연한 건 줄 아셨잖아요. 이런 건 개쌍놈의 집안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연히 벙벙한지 잠시 가만히 계셨어요. 남편은 지금 그거 우리 집안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며 저한테 따지듯 물었고요. 저는 이 정도 말했으면 금방 알아쳐먹어야지 꼭 풀어서 설명해줘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식전에 서로 합의하에 반반 결혼하자고 했으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사돈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양반들이 역으로 당하니까 어떠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하는데 맨날 남한테 바라기나 하니까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되는 거다 라는 말까지 덧붙여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쌍년이라고 하더니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하길래 저한테 하신 거 아가씨가 똑같이 당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썩은 정신 반성하고 살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똑바로 살라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고민해봐라. 우리 부모님이 밥 먹자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집안어른 모시듯이 정성껏 답변한 적 있었냐?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냐? 막 쏘아붙였습니다. 돈 없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으면 반대로 아가씨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억울해하지 마. 그리고 내가 아가씨처럼 돈을 몰래 쓰기를 했니? 뭘 했니? 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찌질한 놈 확 버리고 갈까 보다. 그날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올 걸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조용히 밥이나 하고 집에 갈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나 시댁에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많은 사돈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면서 뒤에서는 욕이나 하는 인간들이 어찌나 없어 보이던지, 신우처럼 완전히 10분의 1만 주고 온 것도 아니고 반반 결혼하면서 제가 왜 죄인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살았는지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알뜰살뜰 돈 잘 모아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갈 수 있게 산 제가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시댁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앞으로도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도 어줍잖게 집안 비교나 하면서 입을 놀리면 그냥 버리고 가버리려고요. 신우가 진짜 이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건 우리 시댁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기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잠시 자존심 회복 기간이겠죠? 근데 그 자존심이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시어머니 불러다가 이것저것 시키려고 할 텐데 이미 기울어진 두 집안의 격차가 앞으로는 더 벌어질 것 같고요. 부자 사위 얻었다고 좋아한 것만큼 깔고 들어가서 계속 몸쪽 노릇 하던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뭔가 수를 써야 할 거예요. 자기가 벌인 일이니까 알아서 업보를 감당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남편은 제가 한번 따끔하게 뭐라고 한 뒤로 정신을 좀 차렸는지 저에게 잘합니다. 바로 다음날 먼저 외식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몇 년간 고생한 저를 살피지 못하고 질투랑 부러움에 쌓여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친정부모님 선물을 사들고 오랜만에 가보려고 해요. 남편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고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한 말을 까먹은 척 하는 건지, 진짜 까먹은 건지 기억 못 한다고 하죠. 남들 똑똑해지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들은 멍청해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 기억을 못 해야 되니까. 기억을 못 하려면 멍청해져야 되잖아요. 노력은 배신 안 해요. 날 때부터 멍청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멍청해지려고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후자 쪽이 아닐까요? 그게 못돼 먹은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이미.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멍청한 사람한테 사기치려는 사람들.